안녕하세요. 동락북스 이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청소년 돈 스터디. 예, 재미있어요. 작가 선생님이요. 재미있게 제목을 지으셨어요. 돈 스터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공부라는 얘기인데 그냥 발음으로 얘기하면 돈 스터디, 공부하지 마라 라는 영어 발음으로 들리시죠? 예, 이렇게 제목을 창의적이고 위트 있게 지으신 만큼 책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제 23년 동안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독서 논술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전 독서 지도사인데요. 돈 스터디 청소년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세계사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청소년들이나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책입니다. 돈 스터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예. 네, 저도 좋아합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의식주, 즉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이 돈이 어떤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삶이 다양하게 펼쳐지겠죠. 우선 이 책은 서지원 작가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여기 서지원 선생님에 대한 자세한 양력을 보시면 서울 시민이 읽어야 할 올해의 책, 원주 시민이 읽어야 할 올해의 책을 쓰셨던 작가 선생님이세요. 실제로 보시면은 경제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은 아니신데 글을 다양한 청소년 글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진행을 재미있게 잘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 돈 스터디의 이제 전체적인 챕터를 한번 훑어볼까요? 전체적인 챕터는 이렇게 4번째 수업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돈에 대한 궁금증 해서 돈이란 무엇일까? 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등 보통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궁금증을 하나의 키워드로 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의 역사라 그래서요. 예전부터 좀 다양한 이런 관련 계통 책을 제가 읽어왔었는데 이 책도 역시 최초의 돈, 조갑이 화폐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품 화폐,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의 발명, 지폐의 사용까지 이렇게 역사와 함께 쭉 돈의 역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루하게 역사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히 세계사를 갓 공부한 친구가 읽기에는 참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요, 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돈에도 종류가 있다. 돈이 불어나는 이자 계산, 오르락내리락 돈의 가치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중학생과 이 책을 수업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환율 전쟁을 하고 있죠. 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냐가 요즘 큰 이슈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위안화와 달러. 예, 이번에 위안화 가치를 높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과 이 부분 팟 공부하실 때는요, 함께 그런 자료, 유튜브 뉴스를 보신다거나 신문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해오셔서 같이 읽어가면서 수업하시면 상당히 아이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읽을 때도 그런 자료 준비해서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불어나는 돈, 줄어드는 돈이 키워드예요. 저축과 투자는 다르다. 돈을 불리는 법. 첫 번째 주식과 펀드. 두 번째 펀드. 그 다음에 버는 만큼 중요한 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이제 약간 붙여놓으신 단락으로는요, 세계를 움직이는 돈이라 그래서 사회 속의 돈의 의미, 정부가 사회 속 돈을 관리한다. 세계 속 돈의 가치와 자유무역에 대해서 지금 큰 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 문맹 탈출이라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금융 문맹.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타이틀을 딱 잡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돈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단순히 용돈을 어떻게 쓰고 돈은 무조건 아껴야 돼 이런 식의 경제 교육이 아니라 정말 문맹을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하면 학습력이 생기지 못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새로운 걸 배워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현재 자본주의 사회, 앞으로 이제 5차 산업시대에 더욱더 고도화되고 세계화돼서 서로 거미줄망처럼 얽힐 수밖에 없는 이런 고도 자본주의 경제 사회 속에서 금융 문맹이 돼버린다면 정말 혼자서 해결해 나가거나 개척해 나가기 힘들겠구나라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자, 이 책 속에 이제 제가 밑줄 그은 거 한번 좀 볼까요? 저는 이제 세계적인 부자이자 석유왕인 록펠러의 자녀 용돈 기입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하고 이제 이 책 수업을 하면서 용돈을 얼마나 받는지, 용돈을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용돈 기입장을 쓰는지 다양하게 물어봤더니 대체로 우리 친구들은 용돈 기입장이 실제적으로 용돈 기입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받았고 그걸 얼마나 쓰지 않고 저축에 뒀느냐는 적금식 기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 책을 읽으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부자이자 석유왕인 록펠러의 자녀 용돈 관리법은 유명하다. 록펠러는 아이들의 첫 용돈은 무조건 30센트에 시작하라고 한다. 그 후 용돈 기입장을 이용해 용돈을 관리하게 하고 아이가 얼마나 용돈 관리를 잘 했는지에 따라 다음 용돈의 양을 정하라고 말한다. 굉장히 아시아적인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굉장히 좋은 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단순히 아이들한테 이제 돈을 줌으로써 단순히 돈을 받고 쓰고 모으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짠 대로 자기가 실천을 했는지,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용돈 기입장에 쓰는 요령이 리얼하게 잘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저는 좋았냐면요. 돈을 버는 6가지 이유.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돈을 버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살기 위해서다. 진짜 그렇죠.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욕구가 생긴다.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돈을 버는 까닭은 생명 유지를 넘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은 사회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돈을 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사회 안에서 직업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세 번째 이유겠죠. 이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직업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다.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거나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자, 네 번째, 미래를 위해 돈을 벌기도 한다. 오늘날 사람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어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보통 60세 전후까지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은퇴를 한다. 그러면 돈을 벌지 못하는 나머지 2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시기를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한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로 사람은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돈을 벌기도 한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부모나 형제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또 다섯 번째 이유는 그 돈을 벌어서 서로, 맞아요. 가족과 서로 나누고 그들의 안녕과 나의 안녕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돈 자체를 위해서 벌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 공부를 할 때도 왜 사람들은 몰입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했을 때 셀리그만 박사가 얼마 전까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취 욕구예요. 사람은 단지 그냥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없이 성취를 위해서도 활동을 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돈도 먹고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다섯 가지 살기 위해서 또는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가족과 나누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이유 말고도 뭐가 있다? 돈 자체가 좋아서 벌기도 한다. 자, 그 밖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이 서지원 작가 선생님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잘 풀어가고 계시고요. 이 책의 순서 그대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갑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경비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이 책 수업을 할 때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를 하나씩 꺼내서 같이 토론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은 사회과학 책이고 돈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아이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참신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 맞아요. 정신대나 위안부 이야기도 같이 꺼내서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이 돈이라는 건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돈이라는 하나의 재화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거리, 사건,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청소년 돈 스터디입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고요. 좋은 토론의 시간, 대화의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락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